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견 보이기에는 아주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 준비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피해서 정확하게 응징을 했을 때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백돌들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일감으로 떠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이쪽을 단수 쳐가는 수입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것은 뭐 흙이 그냥 손을 빼더라도 잡혀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집을 넓혀주면 그때 이쪽 집을 깨고요. 백이 이쪽을 따내도 옥집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따내더라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돌은 이미 그냥 잡혀버린 모습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패를 조심해라 했죠. 자, 그래서 백이 패를 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쪽을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따내는 것은 패이기 때문에 결국 백이 이제 되따냈을 때 흙이 패를 내주지 않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이어가는 것은 백이 이쪽 집을 넓혀가면서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을 잇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뭔가 여기를 단수 쳐서 이도를 급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패를 안 따내고 이렇게 둬주면은 그냥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죠. 흙이 이렇게 뒀다가는 지금 백이 이쪽에 뭔가 응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백이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수가 좋아서 이 돌이 꼭 받아야 했던 걸로 보여졌는데 막상 이쪽을 따내도 뒤로 단수 치면 이미 환집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것은 삼궁하고는 전혀 무관해지죠. 여기에 따로 떨어진 집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흙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따내면 이 집을 지금 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백돌은 깨끗하게 살아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이미 쳤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패를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감으로 탁 떠오르는 데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를 뭔가 좀 먼저 해주면 백이 이렇게 응수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길 치더라도 그냥 가만히 이어서 백돌이 깨끗하게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따내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손이 따라가면 안 되죠. 손이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이런 곳은 안 따라가고 이렇게 넓혀주면 흙이 치중 갔을 때 이어주더라도 이 곡사궁 형태를 피할 수가 없죠. 백이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고 곡사궁을 안 만들고 이쪽을 따내는 것도 백이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은 따로 독립된 두 집 확보가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은 이쪽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이제는 치게 되면은 쳤을 때 이어주면은 백이 이쪽을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에 뭔가 딱 지금 경호원이 딱 버티고 있죠.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백대마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백이 다른 수를 좀 모색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를 뒀을 때 뭔가 이 두 점을 순순히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뜻이죠. 흙이 따내면 백이 석점을 잡아내고요. 자, 이 석점은 일단 잡혔기 때문에 이 집을 다시 깨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이래서 백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석점을 다시 따냈을 때 절묘하게 맛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길 두면은 두 집을 마련을 하고요. 흙이 이쪽을 들어가면은 백이 바깥쪽을 둬서 깨끗하게 백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뭔가 흙이 잘못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흙이 악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수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런 악수를 아낄 줄 알아야죠. 이 교환을 하지 않고 흙이 그냥 이쪽을 늘었더니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유는 이 한 집을 내면 이제 비로소 여기를 따내게 되면 백이 촉촉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자충이 돼버리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들어오는 것도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을 잊지 못하는 건데
아까 전에 백이 지금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어딜 두더라도 흑이 이쪽 집을 깨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는 백이 이렇게 쳤다고 했을 때 흑이 그냥 이쪽을 이렇게 깨주면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 흑이 여기를 따내준 것과 같은 그런 악수가 교환돼 있기 때문에 백돌이 살아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길 두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이 늘어가는 수가 있어서 절묘하게 백이 이 집을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지금 흑이 됐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껏 넓혀가는 수. 자, 이 수가 또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따내면 그때 단수를 칩니다. 이 석점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지금 너무 쉽게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흑이 책략을 좀 부릴 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둬서 이렇게 촉촉수를 노리는 건데요. 당연히 백은 6번으로 여기를 잇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이 집을 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여기를 들어갔는데 백이 막상 따내고 보니까 아까하고 비슷하게 맛보기가 됩니다. 이쪽을 들어가자니 요 한 점이 그대로 제압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를 지금 먹여치자니 백이 한번 따내주고 다시 먹여칠 때 이쪽에다가 두 집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흑이 다시 백의 묘수를 만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동일한 이유가 반복이 됩니다. 흑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이 악수를 계속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싶은 충동감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하지 않은 채로 이어가는 걸까요? 안 됩니다. 여기를 막으면은 이쪽 집을 깨는 방법이 없어져요. 양쪽에 집이 나버리죠. 아무것도 교환을 하지 않고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백이 단수 쳤을 때는 이것은 권리라고 인정을 해줘도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백이 오로지 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두는 것은 이제 두 점으로 제한이 돼 있죠. 이미 한 집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쪽을 먹여치고 두 번을 먹여치게 되면 모두 옥집이 됩니다. 자, 여길 말씀드렸던 대로 여길 따내더라도 옥집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가져갈 수 있는 집은 이 집밖에 없어서 전체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백은 오로지 한 수,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죠. 이 수를 확인하고 나서 이쪽을 따내고 나니까 뭔가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촉촉수를 평생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던 모습이 이 마법 한 방으로 인해서 백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충이 되죠. 그래서 백은 이쪽을 어쩔 수 없이 잊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백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었죠. 여기는 진짜 집이지만 이쪽은 가짜 집이거든요. 자, 이래서 백돌이 다시 한번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단수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끝나게 될까요? 자, 근데 백이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좁혀도 안 되고요. 한껏 넓혀도 안 됩니다. 적당히 넓은 집이 좋은 거죠. 너무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가 힘들고 너무 좁아도 좀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넓혀주면은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흑이 이렇게 안에서 활개치는 것은 오히려 단수 쳤을 때 지금 여기 따로 분리된 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결국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요 늘어놓은 수가 흑이 따냈을 때를 계속 대비하고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돼서 흑의 지금 묘수인 줄 알았던 수는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막상 이쪽을 쳤을 때 요 느는 대응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아쉽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한 점을 잇는 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요. 뭔가 여기를 이렇게 한 집을 내더라도 이걸 쳤을 때 다 받아줘도 이제는 여기가 호구라서 흑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흑이 늘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어주면은 백이 두 집이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이쪽을 치중가는 수가 있을까요? 자, 여전히 백이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좋은 수인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곡사궁 형태를 다시금 피할 수가 없죠. 흑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백이 다 방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정말 의외의 자리에 있는데요. 바로 바깥쪽 전혀 동떨어진 곳부터 시작하는 이 늘어가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정말 기묘한 자리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좀 허허실실처럼
약간 밖에서 웃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 여길 두는 이유는 백한테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한 점을 제압해서 패를 내려고 준비를 한다면, 자, 여기 처음에 단수 쳤을 때 이게 이제 패가 되는 걸 확정 지어주는 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것을 확정 지어주지 않는 타이밍을 뺏어오는 거예요. 늘어서 백이 두면은 이제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폴짝 뛰어버리면은 패를 피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백이 패를 어떻게 해서든 내기 위해서 수순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패입니다. 하지만 흑이 또 준비한 카드가 있습니다. 여길 뒀을 때는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일단 백이 어딘가 응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 한 집을 깨주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백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 한 집을 보호하는 수, 이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따내면 여전히 지금 촉촉수에 대한 방어가 자충우로 인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넓히면 되지 않나요? 적당히 넓은 집이 좋다고 방금 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근데 이 수가 그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길 뒀을 때 지금 백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이 두 점이 바로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탈출 불가가 되면은 사실 백이 안 둬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두 집이 나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이 절묘하게 자충을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이쪽은 자충입니다. 따는 순간 안 되죠. 그리고 여길 두는 것도 자충이에요. 따는 순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백은 여기를 이제 이어가는 한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가 키포인트죠.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여길 이었다가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한 점을 따내는 순간 단수초도 연결해서 이제는 빅이 나버리죠. 흑이 여길 두면은 번개사궁으로 백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반대쪽으로 두면은 이제는 곡사궁으로 지금 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수로 주의를 좀 기울여서 이 5번으로 여기를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더라도 여기를 따내서 빅이 아니죠. 백은 이제 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안 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흑이 여기를 두면은 지금은 빅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백이 여길 이으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삼궁 형태로 백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정말 절묘하죠. 이 문제 자체가 눈을 현혹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자리부터 이 두 가지의 감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눈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 두 개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런 치중 같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 단수 치는 수를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일깨워주는 절묘한 급소 자리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맥점입니다. 느는 걸 기다렸다가 젖혀서 백이 이제 이런 걸 따냈을 때는 여기만 따라가지 않으면 되죠. 이제 요 두 점을 환격으로 잡아내면은 백도를 다시 사냥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